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고 넓게 파헤쳐보는 이슈 타파 시작합니다. 인문학적으로 해박한 지역 언론인과 함께 이번 주 사회 분야 이슈 한 가지 타파해 보겠습니다. 지역 최초의 조간신문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지난 시간에 혁신도시 특공 문제를 우리가 자세하게 타파해 봤는데, 지난 주말에 지역 방송들이 이 내용으로 리포트하는 걸 봤습니다. 시민들의 문제 제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그 부분이 시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예. 울산이 봉이냐? 울산에 혁신도시를 유치한 게 공기업 직원 배불리려고 한 의도였나? 이런 등등의 분노의 반응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고 튀었는데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환수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 참 그지없습니다. 자, 오늘도 지역의 최대 이슈 중에서 타파해 보겠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이 18일로 지정된 지 2주년 됐습니다. 네. 1호 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비교하자면 갈 길이 우리가 좀 멀어 보여요. 사실은 1호 공원은 오래됐고 우리는 겨우 이제 2년 됐으니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점 감안해 가면서 이 문제 한번 깊이 있게 타파해 보죠. 네, 태화강 국가정원의 지정은 사실은 7월 달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벌써 2달 전에 2주년이 된 셈인데, 예. 근데 이제 선포된 것이 10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생신고한 날이 생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0월 18일 꼭 2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 평가단에 저하고 이제 잘하는 인사가 한 분이 있어서 지정을 앞두고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태화강은 하천부지라서 태풍이 오면 다 떠내려가는데 그래서 안 될 거라고 하던데, 근데 됐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 예,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몇 차례 도전해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요, 정부가. 근데 2019년 7월 16일에 수목원, 정원 조성, 그리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예. 이 개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간 운영 실적, 정원의 품질 평가, 이런 걸 평가받아 가지고 그것이 70점 이상 나와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실컷 몇 년 동안 노력했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22년이 돼야 이제 신청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한참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청의 주도한 이 개정 움직임을 울산시가 미리 포착을 했습니다. 예. 아,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총력전을 펼쳤거든요. 태화강 국가정원이 태화강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런 총력전을 펼쳐갖고 불과 3일 전에, 법 개정이 통과되기 3일 전에 울산이 자격을 받습니다. 그런 비밀, 그런 비화가 있었네요. 네. 이제 그런 비화가 있는 줄은 예전에 저도 몰랐고 시민들께서도 몰랐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이슈 타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뒷얘기를 우리가 김 이사한테 듣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겨우 이제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순천만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지적을 하진 못하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울산의 역사에서 사실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눌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 네네. 무엇보다도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의 경제와 시민들의 삶, 그리고 울산의 문화, 시민들의 자부심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인데요. 그만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신중하게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꿔야 한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송철호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태화강 국가정원은 송 시장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국가정원 지정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쭉 한번 얘기해 보고요. 또 문제점도 짚어보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 태화강 국가정원은 국내 최초의 수변 생태정원입니다. 이 수변 생태정원이라는 게 조금 이제
특징을 가지거든요. 예. 수변공원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울산은 수변에다가 생태를 더했습니다. 예. 생태 정원인데요. 이 태화교에서 3.5 규관 전치구역에 현재의 국가정원 규모가 이제 83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커요. 굉장히 큽니다. 예. 여의도 광장의 4배 크기인데요. 이야, 그 정도로.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국내를 넘어서 세계가 인정하는 정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태화강 국가정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 순천만은 20년 전만 해도 뭐 엉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요? 골재 채취. 그럼 돈 된다고 골재 채취를 함부로 했고요. 그래요? 도심 쓰레기를 전부 다 거기에다가 투기하는 불법 투기장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안에서 육지방으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습지 존립도 굉장히 위태로웠고 그리고 철새가 뭐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순천시는 순천만 연안습지 보존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는 자각을 하고 예. 그때부터 열심히 환경 보존에 나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연간 600만 명 이상의 유료 입장객을 찾는 유료 입장객이 찾아오는 제1호 국가정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예. 이제 누가 뭐래도 순천만 국가정원은 국가정원 1호이기도 하고 예. 전남을 대표하고 어찌 예. 보면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 섭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순천만이 처음부터 갈새 숲이 넘실대고 철새가 날아드는 자연습지가 아니었다는 얘기, 이것도 처음 듣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스토리가 울산 태화강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아, 울산은 좀 그랬죠, 옛날에. 네. 그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의 역사성, 가치 예. 역시 순천만 국가정원과 결코 다르지 않는데요. 예. 태화강 국가정원은 공업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됐던 태화강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6년인데요. 예. 1996년쯤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예. 이제 울산의 모 방송사 아마 예. 제 기억으로는 예. 그 실장님이 진행했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뉴스였던데 네. 그때 울산 태화강이 숭어떼 수천 마리가 둥둥 떠 있는 화면 이게 전국 방송을 탔습니다. 그런 게 많았죠. 아니 근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 태화강이 똥물강이다, 엉망진창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태화강이었는데요. 예. 이제는 연어와 언어 그리고 황어가 떼지어서 이동하고 예. 겨울이면은 5만 마리가 넘는 떼까마귀가 찾아들고 전국 최대 규모의 백로가 찾는 생태계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예. 바로 그곳에 정원 문화와 결합한 차별화된 국가정원이 탄생한 것입니다. 남의 떡이라서 좀 커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 우리가 기죽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다면 태화강 국가정원이 가진 차별성이라든지 순천만과 완전히 다른 장점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미래 비전 그리고 장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순천만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순천만이 정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위적인 조성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데 반해서 태화강은 생태 복원이라는 특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정원, 도심 속에 이만한 정원이 있는 곳, 이건 드뭅니다. 그리고 태화강은 국가정원을 둘러싸는 울타리가 없다는 것, 아하. 울타리가 없는 정원, 이것도 드뭅니다. 예. 신비로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 이런 공원도 울타리 없거든요. 국가정원에 시민의 삶의 문화가 곧바로 더딥혀지고 바로 시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임지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국가정원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내년 봄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볼거리가 없더라. 가보니까 별 게 없더라.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순천만과 비교해서 역사가 좀 짧아서 그렇지 전혀 꿀릴 게 없다는 예찬. 뭐 저는 이제 김진영 이사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가 이런 이제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전혀 예, 과장이 없습니다. 결코 과장된 이야기 아닙니다. 좋네요. 제가 뭐 좀 개인적으로 여러 곳을 둘러봤거든요. 예. 독일의 함부르크, 엘베강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영국 런던의 템즈강, 예. 뭐 이런 것들도 둘러봤고요. 서울의 한강, 예. 뭐 이런 지금 이야기했던 강들은 모두가 고대로부터 예. 역사, 이런 뭐 산업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산업화 시대의 훼손이라는 공통점을 가졌고 오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강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 태화강이 있고 예. 태화강은 그런 스토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의 문제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주차장일까? 주차장, 예, 주차장도 네, 문제인데요. 예, 이제 예. 태화강 국가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예, 좀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주차장? 대로 주차장입니다. 예. 그 다음이 숙박 문제, 그리고 태화강이 국가정원다운 주제의 설정이 되어 있는가.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태화강에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침수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보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차 문제, 숙박 문제, 국가정원의 주제, 침수 문제, 이제 4가지 이제 지적하셨는데 다 고개가 끄덕여진단 말입니다. 이제 시간을 갖고 다른 건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기상이변이 수시로 몰려오는 하늘이 내리는 이 침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국가정원 지정할 때부터 침수 이 부분 때문에 장애물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가 뭐 전문가다 이런 조금 곤혹스러운 이야기지만 우선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태화강 국가정원은 수변공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변공원입니다. 네. 이것을 무시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울산 태화강은 수변공원이다. 그러니까 침수 문제는 자연이 따라다닌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예. 지난 2년간 해마다 여름이면 태화강 국가정원이 상당 부분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예. 산책로도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 쓰레기 이런 걸로 뒤엉키고 일부는 뭐 잠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더 큰 태풍이 몰려오거나 집중호우가 완전히 잠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에는 태화떨로 불리던 하천, 이 하천 농경지가 오래전부터 예.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왔던 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기던 지역이고 중형 이상의 태풍이 울산에 덮치면 침수와 복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구조입니다. 40여 년 저도 이제 울산 살면서 뭐 태화강 잠기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태화강 둔치가 완전히 침수된 것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 그리고 2012년 삼바, 예. 2016년 차바, 2019년에 마탁, 뭐 하여튼 그런 태풍들이 쭉 있어 한 4번 정도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태풍이 잦아지고 침수 횟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제방을 설치해야 된다. 예. 뭐 아예 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 그런 것보다는 상류에 위치한 댐의 방류량 조절, 그러니까 예. 홍수 조절 기능을 충분히 가동하고 지금 또 사연댐에 뭐 수문 설치 작업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은 오히려 인위적인 댐을 건설해서 물을 막는 것보다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예. 그래서 태화강의 수위와 직결된 대곡댐 그리고 사연댐, 예. 대암댐의 유량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국가 정원으로 유입되는 강물의 실개천량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 예. 이런 부분들을 그 조절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이미 그 침수 저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통해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울산시에서는 무엇보다도 태화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나는 단계,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불가항력의 단계.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 무지막지하게 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수량 조절을 해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것. 예. 이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여름에도 태풍 때문에 태화강 국가정원 되고 나서 뭐 다 쓸려가 버릴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울산시에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하는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태화강 국가정원은 집중호우가 잦은 최근 들어 수시로 물에 잠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무궁화 정원이나 오산강장까지는 물바다가 되는 게 필연적입니다. 예. 실개천의 다리도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요. 예. 뭐 이미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은하수길 쪽에 대나무는 지난 태풍 때 한 많이 쓰러졌죠? 20-30% 정도가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태화강이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조와 겹치면 강수량이 많지 않아도 잠길 가능성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태생적 한계, 이게 태풍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 예. 이런 것이 없다면은 사실은 뭐 불가항력입니다. 근데 태풍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이건 태풍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천을 낀 국가정원이 자연재해를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정원 조성 등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예. 일회성 정원, 보여주기식 정원 이런 거 말고 예. 그런 거 해놓으면 물에 잠겨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구성 요소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특단의 조치 이게 참 어려운 얘기네요. 또 용역 줘야 되나? 용역은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용역을 많이 했어요. 예. 용역 얘기 나오면 제가 약간 예. 좀 웃음이 나와서 예. 일단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일단 태풍이 자주 오는 여름을 넘겼고 시간을 좀 벌어놨으니까 내년 여름을 잘 대비해야 되겠고요. 다음 문제가 이제 주차장 문제인데 대안이 있을까요? 주변에 넓은 빈 땅이 없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빈 땅 많이 없습니다. 예.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에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고질적인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시가지에서 벗어난 위치를 가진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이 국가정원 면적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주차장이 넓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정원까지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주차장이 많은 데는 버스를 많이 대놓고 사람들이 차 몰고 가가지고 셔틀버스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정원이 뭐 이 어떤 주차 문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예. 평소에조차도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화강 둔치 축구장을 모두 주차장을 바꾸고도 모자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해결책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주차 문제는 역시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한쪽에서는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형 버스 없어진다. 이제 개별 관광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 관광에 맞춘 주차장 어떤 그런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맞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단체 관광은 좀 줄어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관광에 맞는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도심 한복판으로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는 도시는 이제 서울과 울산 두 도시뿐이랍니다. 축복이지요. 청주는 이제 무심천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실개천이다 보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울산과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 자 국가정원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주차장이 문제란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숙박인데 울산에 호텔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채워주는 추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울산의 숙박 시설은 과거 한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숙박 문제는 단순하게 잠자는 시설이 아닙니다. 체류형 관광에 대한 인프라인데요. 와서 잘만 해야 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은 그동안 체류형 관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중심가에 볼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에 하루 만에 다 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볼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숙박을 합니다. 울산은 그런 게 없느냐? 울산도 많습니다. 지금 울산은 어느 정도로 많이 변했냐면 강의 최끝에 있는 방부대 안각화부터 강의 하류에 있는 장생포까지 볼거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다가 동구에 가면 대항암을 중심으로 한 출렁다리 등등 많은 것이
생겼고 예. 또 삼산동 번화가에도 번화가 나름대로의 또 볼거리가 있고 예. 밤에는 또 울산대교를 중심으로 한 울산공단의 야경도 좋습니다. 강한 상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볼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국가정원이라는 핵심 관광지가 뜨면은 주변 예. 볼거리들은 덩달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을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자, 이제 좋습니다. 국가정원의 이제 주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울산 그 태화강 국가정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오징어 게임처럼 가슴에 뭔가 팍 들어오는 차별화된 단어나 임팩트 그런 것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태화강이 국가정으로 지정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장소성입니다. 예. 그 장소성이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생활하천이던 태화강, 이곳이 공업도시로 급성장하면서 예. 오염의 상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예. 그런 스토리가 바로 태화강 국가정원의 독창성인데요. 예. 이런 장소적 특성이 없었다면 다른 어느 도시에나 있는 그런 도심 하천 하나, 이 하나에 뭐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산만 가지고 있는 이런 특화된 차별성, 이것이 시민들과 어우러진 자연하천으로 발전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가꿔야 합니다. 예. 네. 이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의 문제점들을 쭉 들었는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2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2년을 맞이한 태화강 국가정원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 국가정원의 비전도 나와 있고 청사진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개발에 나서는 것보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왜 태화강에 국가정원이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핵심은 바로 태화강을 복원하게 된 계기거든요. 예. 복원할 때 뭘 모델로 했느냐면 템즈강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영국 런던의 템즈강을 모델로 했는데 거기에 가면 런던 템즈강은 정말로 두 번의 폭망 역사가 있습니다. 오염의 역사가 두 번이나 있거든요. 예.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한번 이제 되살아난 게 이제 지금의 모습인데 예. 지금 템즈강 가보면 런던 아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생태하천으로 발전해 있거든요. 예. 울산이 1996년에 BOD가 18.9 ppm 정도로 6등급의 수질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1.9 ppm 정도로 그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이런 하천의 복원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거든요. 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템즈강, 엘베강 이런 강에 가면은 그 도시의 심장이 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태화강은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데 예. 그 랜드마크에 태화강 가니까 생각나는 게 이거다. 뭐 영국의 템즈강 같은 런던 아이다 이런 게 있듯이 울산은 누가 뭐래도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은 태화교와 태화루 이쪽입니다. 예. 태화루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바라보면 너무 강하게 잘 보이거든요. 지금 뭐 인근 영남 밀양에 가면 영남로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태화루에 한 가보시면 알겠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사람들이 태화루에서 태화강 전체를 조망하는 거 많이 없습니다. 예. 지금 태화루와 태화강의 태화교를 어떻게 어떤 랜드마크로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가정원 안에 태화강 오염의 역사 그리고 복원의 역사를 어떤 시설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태화강 국가정원을 놓고 이 시간에 참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세세히 짚어주셨는데,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하죠. 네, 태화강 국가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울산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시선을 갖추고 철마다 꽃단장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정원을 선보이는 일, 물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국가정원에 볼거리가 없으니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예. 이런 것보다는 왜 태화강이 국가정원인가, 그리고 도심 속의 수변 공원이라는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독창적인 장소성, 예. 이런 부분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고민을 하고 울산 시민들이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껴주는 이런 예. 공원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은 뭐 김지영 이사가 다 해주셨어요. 예, 지금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2주년을 맞아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우리 김진영 이사 덕분에 몰랐던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었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범생이 학생처럼 꼼꼼하게 숙제를 잘 해오셔서 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슈타파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이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